여러분, 저축은행이 미쳤어요. 이런 말들이 지금 시장에는 나와요. 왜냐하면 1년짜리 예금금리가 2.5%까지 준다고 하니까요. 그야말로 특판 열차가 출발했다, 뭐 이런 이야기까지. 여러분, 요즘 1금융권에 예금이나 적금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죠? 많이 받으면 한 1.12% 받을 겁니다. 1.12%. 평균은 지금 0.84% 이래요. 예금이나 적금이. 그런데 이게 저축은행에서 파격적인 것을 계속 들고 나오는 거예요. 파격적인 것을.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1.85%였다가 4월 말에는 1.61%까지 떨어졌거든요. 그런데 7월 25일에는요. 연중 최고치로 2%를 넘겼습니다. 평균 2%를 넘겼어요. 2019년 12월에 2.1%를 준 이후에 1년 7개월 만에 지금 가장 높은 금리를 준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이요. 그만큼 1금융권에 갈 돈을 내가 땡기겠다는 거예요. 내가 땡기겠다. 내가 땡겨서 저축은행에 땡겨서 1금융권에 많이 줘봤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0.8에서 1.34이니까 2.5% 2% 주면서 우리한테 예금하세요. 우리한테 예금하면 돼요. 그럼 예금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럼 그 돈 가지고 1금융권에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. 1금융권에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. 그러니까 2금융까지 밀려나거든요. 그러니까 2금융권에서 빌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대출금을 많이 주고 더 많은 이자율을 높여서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. 여러분, 이게 어쩌면요, 사실 구슬픈 이야기예요. 2.5% 예금금리로 준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2금융권에서 와서 비싼 이자로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저축은행이 예금을 받은 다음에 더 비싼 이자로 뭐 지금 20%까지 갈 수 있잖아요. 최대. 그러면 더 비싼 이자. 예금금리 2.5%니까 한 5%로 빌려주는 거 5%로. 그럼 그만큼 이득이 되잖아요. 저축은행이 실제로 보면 은행채 발행해야 되거든요. 저축은행 은행채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보다가 대출금리 주면서 조달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만큼 저축은행에 돈 빌리는 사람이 늘어났다. 지금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만 하더라도요. 4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. 전년에는요. 1조 7천억 원이에요. 그러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? 159%가 늘어났습니다. 159%.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 가서 대출 받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.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말입니다. 여러분 보세요 이거. 여러분 보세요. 진짜 놀라는 게 2%가 아니라 2.5%까지 올라갔어요. 2.5%. 상상인이라는 저축은행은 2.51%. 키움예스나 키움 그 다음에 스카이 같은 경우 2.5%고요. MS나 O2 동원제일 같은 경우 2.45%입니다. CK 동양 유니온 대한 에큐원 같은 경우는 2.4%. 진짜 많이 주죠. 이들이 이자를 많이 주고 예금을 땡기고 적금을 땡기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? 이제 아시겠죠? 예적금을 땡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. 참 비참한 이유죠.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적금을 선호합니다. 실제 재테크를 분석을 해보면요. 예적금이 1순위예요. 77.8%예요. 요즘은 주식 투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59.8%가 올라왔습니다. 그 다음에 앱테크라고 하는 거고요. 앱테크. 쉽게 말하면 뭐 핀테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. 그다가 펀드나 ETF가 그 다음이고요. 부동산이 5번째 됩니다. 가상화폐가 많이 올라갔죠. 18.5%. 그중에 예적금이 저만큼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2.5% 둔다니까 가요. 많이 가요. 2.5% 주는 데가 없거든요.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최대 보통 사람들이
예, 남기려고 하는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? 많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대박나기를 기원하지만 실질적으로 평균 수익률을 보면요. 3%에서 5% 사이입니다. 3%에서 5% 사이. 자칫 잘못하면 예,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죠. 그러나 잘하는 사람들이 5%, 한 10%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 이게 대박이 아니라는 거죠. 대박이. 그런데 예금 권리를 2.5% 준다 하니까 이거 크죠. 예.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축은행을 투자할 때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. 예금해야 될 때 기억해야 될 거. 예, 이겁니다, 이거.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까지입니다.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무너지면 예, 5천만 원 이상 되는 건 못 받는 거예요. 이거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. 요즘이요. 자영업자 예, 대출 만기 연장,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이 돈 장난 아니거든요. 9월 31일이면 이 상환 유예 프로그램 종료되는 시점이에요. 물론 또 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, 어쨌든 이것들 잘못 이 대출이 워낙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잘못 뭉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제3금융이라고 해요. 대부업체가 제일 먼저 무너진다고 했죠. 그 다음에 2금융, 그 다음에 1금융입니다. 이게 금융위기거든요. 때문에 여러분 예금자 보호한도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. 예금금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한도 안 지키고 돈 넣어놨다가 그거 다 날아갑니다.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